전 여전히 이해가 안 돼요. 당신 같은 분이 왜 매일 광산에 계시는 거죠? 감염자와 교류하는 게 신경 쓰이지 않으세요? 감염자는 불행하게 사고를 당한 평범한 사람 아닌가요?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제 아이처럼 말이에요. 앞으로 이 아이는 감염자가 될 수도 있고 그저 운 좋은 평범한 사람이 되어 감염자와 친구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어쨌든 간 전 아이가 사랑과 호의로 가득 찬 도시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여기서 채굴하는 게 환경을 파괴할 뿐이라면 저희는 멈춰야 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이 도시는 자연이 주는 보급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훗날 여기 사람들은 본인의 두 손으로 자신의 고향을 개척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가 되면 저와 당신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에스타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이가 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아파도 절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제가 상상하는 시에스타. 제 아이가 봤으면 하는 시에스타예요.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광산에서부터 시작해요. 뉴스의 스타는 광산에서부터. 쪼꼬미양, 왜 혼자 남은 거죠? 다들 어디로 갔는지 아나요? 그리고 계속 표지판과 편지에 적힌 주소를 먹는 게 길을 잃어서 길을 찾고 있기 때문인가요? 음, 쪼꼬미양, 제 말을 알아들을 수 있나요? 음, 보들보들한 생물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킁킁거리며 입에 넣기 좋은 표지판을 고르고 있었다. 시에스타가 이주해서 광산으로 가는 길을 못 찾는 건가요? 아니면 광산이 아니라 미개발 구역에 있는 집이 있는 건가요? 다소 다급한 듯 보들보들한 생물은 발굽으로 땅을 팠고 아델은 생물 곁에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대체 어디로 가라는 거죠? 아, 생물은 머뭇거리며 다가오더니 마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처럼 아들의 가슴팍에 머리를 기댔다. 두근, 두근, 두근. 음, 이 소리가 아니야. 이 소리가 아니라고. 보들보들한 생물은 고개를 축 늘어뜨리고 눈앞의 길을 따라 계속 걸어갔다. 음, 옛날 집을 찾는 건가요? 아니면 가족과 친구를 찾는 건가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지는 아나요? 보들보들한 생물은 고개를 돌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쳐다보았다. 아들, 지금 어디야? 같이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있는데 지금 박물관으로 올 수 있어? 아들은 눈앞에 있는 기대에 가득 찬 생물을 보았다. 켈라 선생님, 제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요. 머리도 어지럽고 두통도 있고 왠지 다리도 불편해서 조금 아파요. 아프다고? 아들, 괜찮은 거야?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면 내가 갈까? 약은 있니? 내가 체온은 어때? 열은 없어? 아니에요, 켈라 선생님. 전 괜찮아요. 지금 병원에 있거든요. 보들보들한 생물은 반응이 없자 다급한 듯 발을 구르며 몸을 돌려 떠났다. 그러자 아들도 다급히 쫓아갔다. 질주하던 차가 걸음을 내리던 아들을 보고 당황하며 경적을 울렸다. 빵. 내 귀. 아들, 너가 왜 여기 있어? 너 지금 아, 켈러 선생님, 그게 음, 아우, 음, 아무래도 내가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 거야. 아들 같은 아이가 아프다는 걸 핑계 삼아 쉬고 싶어 하다니.
아들,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하루 쉴래? 보들보들한 생물은 고개를 돌려 아들이 저를 따라오지 않다는 걸 확인한 뒤 폴짝 뛰어 거리를 떠났다. 켈러 선생님, 저 이 주변에서 바람 좀 쐬고 싶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수입도 보장되고 병세가 빠르게 약화되지 않는 일을 드린다면요? 거주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로 제공해드리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이나 조건, 이에 맞는 치료를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저 정부에 월세를 조금만 내면 저기가 말하고 저는 민망하지. 정부 생각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건 알아. 백수표나 전수표 정도가 아니라고. 그럴 돈이 있으면 차라리 좀 편한 침대를 사고 평소에 못 먹는 음식을 사 먹겠어. 그럼 필요할 때 목숨을 구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방금 당신이 말한 것들은 실현될 수 없어. 전 해낼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의뢰를 위해 좀 저렴한 병원을 지어준다고 하는 거라면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을게. 하지만 일자리와 거처, 치료까지 제공하는 건 여길 봐. 시간이 오래 지나는데도 이 구역조차 다 짓지 못했잖아. 일단 절 믿어주세요. 전 제가 할 말은 반드시 지켜요. 그러니까 정말 그런 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실 건가요? 그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에 만족하실 건가요? 실로는 절박해졌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귀 속에서 피가 요란스럽게 울리는 것이 느껴졌다. 뭐라고요? 죄송해요. 잘 못 들었어요. 내 말은 우리가 전에 광산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었던 벨리페 씨처럼 재력 있는 사람도 이 정도로밖에 우리를 도와주지 못했어. 의사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랑 잘 알지 못하고 도와준 적도 없잖아. 나중에 와서 우리를 진찰해주기만 해도 정말 감사할 거야. 보들보들한 생물이 앞쪽에서 걸어왔다. 아델은 그 뒤를 따르고 있었고 켈러는 조금 미안한 듯한 얼굴로 아델의 옆에서 걷고 있었다.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켈러는 심사숙고하며 입을 열었다. 아델, 그거 알아? 시에스타는 2주한 뒤에도 도시 구조가 예전과 똑같다는 걸. 이 길을 따라 쭉 가면 카페가 하나 나와. 무언가를 쫓는 것처럼 종종 걸음을 치는 아델은 켈러의 말을 듣고도 멈추지 않았다. 나랑 카티아, 마그나는 바로 그 카페에서 처음 만났어. 발걸음을 멈춘 아델은 눈을 가늘게 뜨고 먼 곳에 있는 카페를 자세히 보려고 했었다. 저 앞에 있는 가게 말인가요? 간판이 제대로 안 보이는데 카페? 저기가 바로 카페 모킹버드야. 한숨 돌린 켈러는 말투를 바꿨다. 그때 난 아직 학생이었고 생활내의 지식은 책을 통해서만 접했었지. 카티와 마그나는 두 개의 불꽃 같았어. 뒤에 나리아 같았어. 젊은 불꽃이었지. 흑우 속의 빛도 두 사람의 눈빛과는 비교가 안 되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그때 어떤 분들이셨어요? 아주 눈부시고 재미있으며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있었지. 물론 그 둘을 개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 교수나 학자라기보다는 화산을 쫓는 떠돌이 같았거든. 두 사람은 밝은 색의 옷이나 장신구를 좋아했었어. 경험은 두 사람을 더 용감하게 만들었지. 가끔은 마그마 앞에서 야영하면서 그 흐름을 느끼기도 했으니까. 네? 그런 것은 엄격하게 금지했을 줄 알았어요. 그랬지. 실제로도 난 못하게 했어. 예전에 두 사람을 따라서 황산 연못에 있는 액체를 수집하러 갔다가 실수로 뜨거운 물웅덩이에 발이 빠져버렸지. 카티아가 물에서 날 끌어냈고 통증을 느끼기도 전에 신발이 마늘쪽처럼 갈라진 걸 봤어. 마그나는 많이 놀랐어. 이건 사고였지만 그 뒤로 마그나는 잠시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지.
내가 또 실수로 어딘가에 빠질까봐 걱정했거든. 보들보들한 생물은 무언가 알아들은 듯 고개를 돌려 켈러를 위아래로 쳐다보았다. 마치 걱정하는 것처럼 생물은 머리로 켈러의 발목을 들이받고 그녀가 편히 걸을 수 있도록 구두굽을 먹어치우려고 했다. 제가 또 다칠까봐 엄마가 걱정하시는 것처럼요. 마그나 말하는 거야? 날 걱정하는 마음이 널 걱정하는 것과 같을 수는 없겠지. 죄송해요. 잠깐 딴 생각을 했어요. 네가 태어난 후에도 가끔 날 보러 갔었는데 네가 두 사람과 무척 닮았다고 생각했어. 지금 넌 두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 이런 느낌은 마치 두 사람의 일부분이 한 번도 떠난 적 없이 계속 함께한 것만 같아. 두 분이 계속 살아계셨다면 좋았을 텐데요. 공기에서 바닷바람의 짭짤한 맛이 전해졌고 보들보들한 생물은 뛰기 시작했다. 지평선 위로 미기발 구역의 크레인 끝부분이 나타나자 켈러는 빠르게 앞으로 걸어가 뒤돌아봤다. 아들, 예전에 마그나는 우리가 이곳의 산과 강위에 서서 이곳을 정복하겠다며 잘난 체하는 작은 개미 같다고 했어. 아들, 지금 우리를 봐봐. 작은 개미 두 마리가 이 땅에 서서 우리보다 수십 배 높은 건물들을 맞이하고 있잖아. 난 예전처럼 내가 아주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라고 느낄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보니 말을 꺼내기가 정말 힘든 일도 있더구나. 켈러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화산은 대체 언제 분화하는 걸까요? 광산용 램프를 등에 진 생물도 발걸음을 멈추고 예시에스타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빨리 별명 좀 지어줘. 자꾸 광산용 램프를 든 보들보들한 생물이라고 읽기 힘들단 말이야. 파도가 철썩거리며 멀리 있는 모래와 자갈을 치자 해수면이 보석처럼 반짝거렸다. 화산이 분화하고 박물관 준비가 끝나면 내일도 다 끝난 셈이겠지. 미안해 아들. 너무 오랫동안 네 시간을 빼앗아서.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켈러 선생님. 아무것도 아니야. 아들, 너한테 그 얘기를 어떻게 전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서 예시에스타가 조금 보이고 저쪽으로 더 가면 바로 시에스타 화산이야. 부모님에 관한 일은 선생님이 아니면 저한테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걸요. 예전 일들을 알게 되어 너무 기뻐요. 켈러는 일어나 몸에 묻은 흙을 털어냈다. 가시라고요? 네가 말한 그 꿈처럼 나도 상점에 가서 용기를 좀 사야 할지도 모르겠어. 그럼 갈게. 아들, 내일 봐. 푹 쉬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들은 멍하니 예시에스타를 멍하니 바라보는 생물을 쳐다봤다. 안녕히 가세요, 켈러 선생님. 보들보들한 생물은 꿈쩍도 하지 않고 백사장 위에 서 있었다. 저 꼬명씨, 찾던 곳을 찾은 건가요? 아들은 꿈쩍도 않고 서 있는 생물 옆에 앉았다. 제 생각엔 당신은 광부고 여기로 돌아오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우두커니 서있던 생물은 고개를 흔들며 바다를 바라보던 눈빛을 거뒀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옆에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건 맑은 눈이었다. 생물은 낡은 표지판을 우물거리며 발굽으로는 규칙적으로 땅을 찼다. 쿵쿵 쿵쿵 쿵쿵. 생물은 느릿느릿 뒤돌아서 이 구역을 떠났다. 아닌가?
그만. 난 그저 이 호텔을 지키고 귀한 돌을 수집하기 좋아하는 아저씨일 뿐이야. 내가 말한 것들은 할 수도 없고 널 도울 수도 없다고. 노동자들이 그랬어요, 브라운스. 당신 아버님께서 예전에 강산의 주인이셨고 브라운스를 위해 오랫동안 일해왔다고요. 2주한 뒤에는 당신이 줄곧 노동자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몰래 도우셨고요. 맞아. 그건 사실이야. 우리 아버지의 광선 때문에 노른자들이 병에 걸렸고 난 그 사람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채굴한 몬 돌을 이 집안 가득 전시해 놓고 있어. 그 사람들을 도왔다고? 그런 적 없어. 지금도 노동자들은 잘 지낸다고 할 수 없잖아. 기껏해야 할 일이 있는 것뿐이지. 인정하시는 거죠? 아니 맙소사, 그냥 말만 해. 호들갑 떨면서 내 소장품을 망가뜨리지 말고. 좋아요. 그럼 다시 소장품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죠. 시에스타가 이주하기 전까지 흑우석은 매우 희귀한 강석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순수하거나 다양한 빛을 반사하는 흑우석만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죠. 그건 브라운 씨가 가장 잘 아실 거예요. 실로는 허리를 굽혀 수납장 뒤쪽에서 광석 두 상자를 꺼냈다. 그렇다면 이것들은 뭐죠? 수줍가라는 사람이 왜 거칠고 불순한 제가 노른자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봤던 몰래 채굴한 흑우석을 갖고 있는 거죠? 네가 내 보물에 대해 뭘 안다고 짓거려? 그래. 내 눈에는 흑의석이라면 다 좋거든. 그러면 왜 더는 노른자들에게 채굴을 시키지 않는 거죠? 왜 당신을 위해 죽을 때까지 채굴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운전기사나 매표원, 경비로 일하게 한 건가요? 이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거야. 그럼 당신은 어쩌다 보니 우회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돈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군요? 맞아, 바로 그거야. 왜 인정하지 않는 거죠? 노른자들은 지금도 잘 지내지 못해요. 그 사람들의 최고의 흑의석이 시에스타를 지탱했었지만 지금은 펠리페는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앉았다. 꼬마 아가씨, 한 도시의 정책을 바꾸는 게 그리 쉬운 일인 줄 알아?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지 내가 지금 어떤지 잘 보라고. 노동자들이 날 브라운스라고 부른다고 했지? 브라운 강업과 광스럽게 전체가 내 손에 달려있지만 난 그 사람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공장 하나도 제대로 직접 지을 수 없어. 정부가 찾아오고 동죽업계에서 날 음해할 테니까. 바깥에는 컬럼비아와 빅토리아가 있어. 시에스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다행이라고. 설마 컬럼비아가 감염자들에게 엄청난 가격의 보험을 내게 한 다음 개척하라고 황무지를 보내는 걸 모르는 건 아니지? 저도 알아요. 그래서 도움을 청하러 온 거잖아요. 저보다 아는 것도 많고 견문도 넓으시니까요. 콜롬비아가 감염자 문제를 공격하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만의 감염자 구역을 지으면 돼요. 동죽업계에서 음해라고 들면 방법을 생각해 잠수하면 되고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런 온트롯들이 숨어있는다고 해서 뭐가 바뀌게라도 하나요? 실로는 흥분하기 시작했고 심장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이건 지금 시에스타가 자본을 갖고 콜롬비아와 대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당신은 보기에 네, 5개월이에요. 의사 말로는 딸이래요. 축하할 일이네요. 하지만 그런데도 당신은 시에스타는 발전해야만 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어요. 그래서 전 노동자들을 돕고 가르치려는 거예요. 전 노동자들이 어떻게 위협을 피하고 환경을 관찰하는지, 재앙이 발생한 후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았으면 해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경험을 의존하니 제가 지식을 알려주려는 거예요. 그게 소용있을까요? 광산은 너무 넓고 글자는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노동자들은 돈 버는 것밖에 몰라요. 아버지가 그런 일은 흔한 데다가 노동자는 언제나 차고 넘치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는걸요.
그건 아니에요. 톰 씨와 행크 씨, 빌 씨는 신경 쓸 거예요. 수많은 노동자가 신경 쓸 거예요. 전 노동자들의 현재 상황에 대한 법안을 추진할 생각이에요. 흑우석을 채굴하다가 광석병이 감염된 사람들은 더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께선 현재 정부는 그런 걸 관리할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 사람들은 오로지 돈만 벌고 싶어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시에스터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여기를 주목하게 하면 돼요. 아는 것도 많은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드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런다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여자는 볼록하게 튀어나온 자신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생명이 평온하게 자라고 있었고 여자는 그 작은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었다. 두근두근두근. 저 죄송한데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마 아가씨 이름이 뭐야? 나중에 다른 데서 만날 수도 있잖아. 내가 정말 뭐라도 해낸다면 내가 도와줄게. 바바라 도이코스예요. 그냥 바바라라고 부르면 돼요. 셀론 도이코스예요. 그래 기억할게. 잠깐 도이코스? 이미 팔순과 근처까지 왔는데 대체 어디로 가려는 거야? 쪼꼬미양, 등에 있는 광선율 래프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보들보들한 생물은 유유자적 앞으로 나아갔고 무언가를 찾으면서 우물거리고 있었다. 귓가에는 바람소리와 인파소리, 그리고 멀리서 화산이 활동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두근두근두근. 어떤 소리가 천둥처럼 그 생물의 귓가에 울려 퍼지며 지질이 움직이고 마그마가 흐르는 소리를 뒤덮었다. 두근두근두근. 생물은 멍하니 길 중앙에 멈췄다. 그리고 여러 차례 두리번거리더니 그 느릿느릿하던 생물이 갑자기 다리를 내리디며 뛰기 시작했다. 잠깐, 어디 가는 거예요? 찾았나요? 여기에요. 바바라가 네 어머니라고? 잠깐. 잠깐. 이건 의자 위로 올라선 펠리페는 수납장 꼭대기에서 정교한 상자를 꺼냈다. 유리 커버 뒤로 조각되지 않은 커다란 정동이 가만히 거기서 놓여 있었고 흑요색 결정이 반짝이고 있었다. 아니지. 잠깐만. 녀석들도 불러야 해. 이건 녀석들이 나한테 맡기고 간 거거든. 톰과 행크 그리고 빌까지. 그 늙은 애들을 모두 불러야겠어. 바바라는 제 어머니가 맞습니다만 브라운스 이게 뭐죠? 톰과 행크, 빌은 또 누구예요? 실론 도이코스. 이건 아주 오래전에 노동자들이 네 어머니에게 주고 싶어 했던 선물이야. 네 탄생을 축하하고 톰에 감사하는 뜻으로. 어머니한테 준 선물이요? 제 어머니한테서요? 하지만 결국 이 선물은 주지 못했어. 나이든 노른자들이 오면 다 말해줄 거야. 그 사람들과 같이 내게 네 어머니에게 전해줘야지. 두근두근두근. 쪼꼬미양. 보들보들한 생물은 어떤 소리에 이끌리듯 호텔 정문으로 들어섰다. 두근두근두근. 그 소리는 감정의 기복으로 요동치는 한 여자의 가슴에서 나는 것이었다. 심장이 뛰고 있다. 한 번, 또 한 번. 이것은 인체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고 어머니의 몸에서 뱃속에서 조용히 잠든 작은 아기에게까지 영향을 공급한다.
그 작은 심장 소리가 잘한 것이다. 두근 두근 두근. 보들보들한 생물은 실론의 가슴 앞에 머리를 기댔다. 실론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갑자기 따뜻함을 느꼈다. 마치 묵직한 어떤 것이 그녀의 품에서 떨어진 것만 같았다. 실론 선생님? 에이아 파들라스? 실론은 갑자기 무언가 보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품 안이 한층 더 무거워졌다. 점차 실론의 시야에서 어린 양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린 양은 마치 무언가를 경청하는 것처럼 실론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다. 두근두근. 실론의 심장은 오직 그녀와 어린 양만 들을 수 있는 굉음을 내며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실론은 어린 양이 코끝으로 가볍게 자운동을 건드렸다가 다시 자신의 이마에 갖다 대는 걸 보았다. 이건 쪼꼬미 양이 이제 다시는 길을 잃지 않겠네요. 찾던 걸 발견한 것 같아요. 길을 잃는다고? 아이고, 이 정동이 쓰러지면 큰일 나. 깨지기라도 하면 난 다른 사람을 본 면목이 없다고. 실론의 품에서 폴짝 뛰어내린 어린 약은 재빨리 안개 속으로 사라졌다. 에이아 파들라스, 저게 뭔가요? 선생님도 보신 거죠? 작별 인사일 거예요. 작별 인사이자 제외이기도 하죠. 여기는 공업부지라서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될 거예요. 여긴 옛 시에스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야. 여기에서 잠깐 조용히 있게 해줘. 그래요? 하지만 여기는 예시에스타에서 무척 먼데 뭐가 제대로 보이시나요? 로도스 아일랜드 사무소는 시청 빌딩에서 그리 멀지 않았을 텐데 시에스타로 들어온 지 2달이 되었는데 넌 날 보러 찾아오지도 않더구나. 그동안 시장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가족을 쳐다볼 겨를도 없었던 거 아닌가요? 한가할 때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시장님을 욕하는 얘기를 들으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대충 알 수 있더라고요. 내가 아직 잘 해내지 못한 일이 많은 건 사실이지. 시에스타 사람으로서 저도 시장님께 묻고 싶어요. 왜 시에스타의 자랑거리였던 화장과 해안, 문화 그리고 음악이 모두 사라진 거죠? 새로운 삶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넘쳐나는데 왜 시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가요? 시청에서 왜 진작 이주 준비를 하지 않았는지도 따지고 싶어요. 험한 돌코스의 딸로서 이 말은 해야겠어요. 아빠 수고하셨어요. 전 이번에 로도스 아일랜드를 도와 이곳에 사무소를 설립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알아보니 지금 시에스타의 감염자들은 다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콜롬비아가 법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트집을 잡고 있거든. 이건 콜롬비아가 내미는 하나의 카드에 불과해. 놈들은 감염자들의 생사에 관심이 없어. 그저 훗날 주류 글로벌 무역으로 생길 시에스타의 거대한 수익에서 한몫 챙기고 싶은 생각뿐이거든. 8,573명.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건 지난달까지 시에스타에 거주한다고 등록된 감염자 수예요. 이제부터 감염자가 시에스타의 이동구역에서 거주하는 걸 금지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거액의 의료보험을 내야 해요. 제3자의 시선에서 시청에게 두 번째 항목은 고려사항이 아니에요. 내 또 다른 딸도 감염자라는 걸 잊을 수 있을 리가 없지. 몇십 년이라는 시에스타의 짧은 역사 속에 수많은 괴롭힘이 있었지만 시에스타가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시에스타 사람의 손에 달려 있었어. 내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다. 길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콜롬비아에서 말전을 하고 있으니 아빠로 똑같이 이동도시 바깥에 구역을 정해서 시에스타가 이곳을 개척할 거라고 선언하세요. 개척하는 일은 감염자들에게 맡길 거라고요. 감염자들이 할 일에 관해서는
최근엔 시에스타로 두 친구가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이제 막 시작한 물류회사라서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전 로드스 아일랜드의 자원을 빌려서 시에스타에 감염자 치료센터를 세울 거예요. 제가 늘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슈바르츠와 수많은 무고한 사람을 위해서요. 전 아빠가 돌봐줘야 하는 대상이 아니에요. 저도 제 방식으로 시에스타를 지킬 거예요. 우리 딸의 대학교 전공이 정치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원치 않았지만 예전부터 보고 들어왔으니까요. 정치는 그리 간단한 게 아니지만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니 정말 기쁘구나. 네가 말한 감염자 치료 센터는 진지하게 고려해보마. 마운테스 로지틱스와 협력도 계속 이행할 거고. 아빠가 시장이 된 뒤로 감염자를 대하는 시에스타의 태도는 언제나 간대한 편이었어요. 아빠가 광부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쇼를 하는 거라는 사람도 있고 그저 관광업으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할 거라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전 아빠가 이러시는 게 엄마 때문이라고 믿어요. 너 언제 알게 된 거니? 조금 전에요.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빠는 한 번도 제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으세요. 심지어 엄마 얘기를 먼저 꺼내신 적도 거의 없죠. 바바라는 빅토리아 사람이었어. 그 시절 시에스타 사람이 보기에 빅토리아는 시에스타를 삼키려 하는 가장 큰 적일 뿐이었지. 난 콜롬비아, 빅토리아 관련된 막중한 외교 업무에 치이면서도 내 아내가 빅토리아 출신이라는 걸 차마 공개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바바라는 한 번도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 자신만의 사업이 있었거든. 바바라는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 도시와 날 지켜줄 거라고 했었지.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 도시를 지킨다라. 넌 단 하루도 바바라와 함께 산 적이 없지만 아까 바바라와 똑같은 말을 하더구나. 엄마는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그리고 아주 멋진 딸도 있지. 고맙다, 실론. 저기 카메라 위치를 조금만 내려서 밑에서 위로 찍어줘. 그래야 내가 좀 더 카리스마 있어 보이거든. 잠깐 너무 낮잖아. 그래 딱 좋아. 녹음도 확인해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을 확실하게 녹음해두라고. 존경하는 아담스 스와이어님 안녕하세요. 늘 그랬던 것처럼 우선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이 시드가 할아버지로 도착할 때면 전 아마 시에스타 여행을 마치고 제가 원하는 모든 상업적인 목적도 이뤄냈을 거예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여전히 이걸 어린애 장난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할아버지의 안목이라면 이 도시의 가치를 이미 알아보셨을 거예요. 독립된 자연의 무역 항구가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말이에요. 제가 시에스타에 도착한 첫날부터 가문 사람들을 쫓아다니며 일거수일투구 감정은 알고 있어요. 할아버지의 뜻이었을 수도 아니면 할아버지의 다른 후계자가 절 방해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할아버지의 생각을 추측하는 건 힘만 들고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걸 진짜 깨달아버렸거든요. 다만 제 반대편에 선 사람이 할아버지라면 이번에는 제가 이겼어요. 왜 날 여기로 부른 거니? 보고 드릴 게 있어서요. 이번 프로젝트에 대해 마운트 커머스 무역은 이미 시에스타와 계약했어요. 순조롭게 진행되면 가을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물류센터가 완공되면 무역 활동은 우선 사르곤과 빅토리아, 컬럼비아 세 나라 사이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산업체인이 자리를 잡으면 범위를 계속 확대해 나갈 거예요. UCS타 동네 도시가 가져올 천연 무역의 장점과 외국 상품을 반기는 이곳 사람들을 비춰볼 때 추후 마운트 커머스 무역이 발전에는 충분히 자신이 있어요. 아빠는 늘 저에게 마운트 커머스 로지텍스가 이루려는 미래의 청소년에 대해 늘 말씀하셨잖아요. 이제야 정말 한 발 내딛은 것 같아요. 이번 프로젝트의 보고서는 다 읽어봤단다. 아주 잘했다. 날 실망시키지 않았어. 아니, 네 성장이 자랑스럽다고 해야겠구나.
남은 여름은 푹 쉬면서 휴가를 보내도록 하렴. 인정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또 하나, 아빠가 아직 일정 다 보고가 있어요. 마운틴 커머스 무역이 마운틴 대시 로지스틱스로부터 독립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거예요. 이제부터 마운틴 커머스 무역은 더 이상 마운틴시 로지스틱스의 자회사가 아니며 뉴시에스타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일련의 상업활동은 마운틴 대시 로지스틱스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 결정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알고 있겠지. 마운틴 대시 로지스틱스의 대표이사 및 회장으로서 아빠는 더 이상 마운틴 커머스 무역의 업무에 간섭할 권한이 사라지죠. 마운틴 커머스 무역의 모든 부채와 책임도 마운틴 대시 로지스틱스에서 책임질 필요가 없고요. 물론 아빠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기에 절차상 애매한 부분도 있다는 건 알아요. 제 선택에 동의하지 않아 법적 절차에 따라 기소하신다면 전 아마 꽤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되겠죠. 난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더 궁금하구나. 이건 아빠가 줄곧 내딛고 싶어한 한 걸음 아닌가요? 상업연합의 견제를 신경쓰지 않고 마운틴시 로지스틱스가 이 땅의 구도를 실질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정말 놀랐다. 보아하니 이미 충분한 힘을 모았나 보구나. 물론이죠. 든든한 협력 파트너를 찾았거든요. 시에스타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이것이 얼마나 젊고 생기는 도시인지 알게 됐어요. 젊기 때문에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젊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사실 전 아주 예전부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할아버지처럼 설날에 모아자는 늙은이가 대체 어떻게 각자의 꿍꿍이는 수많은 가문 사람을 확실하게 틀을 수 있는지 말이에요. 오랜 시간 끝에 그 질문엔 답을 찾았죠. 그건 바로 할아버지 스스로가 하나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할아버지의 진짜 의도가 뭔지, 곁에 있는 신복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요. 이러한 미지의 공포 속에 모든 사람은 할아버지에게 굽실거릴 수밖에 없었을 테죠. 할아버지는 이런 방식으로 몇십 년 동안 상업연합회부터 농문의 경제의 심도까지 단단히 틀어주셨어요. 이건 제가 영원히 보여줬던 방법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통제는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업연합회는 우두머리가 없는 상황은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혼란한 틈을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앞뒤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할까요? 이건 결코 할아버지가 보고 싶은 광경이 아닐 거예요. 어쩌면 할아버지는 주치의를 엄청 믿고 있겠죠. 하지만 용문근익의 차기 국장이자 용문의 젊은 세대로서 전 반드시 할아버지가 없는 용문을 위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용문의 질서는 절대 한 사람만의 지배되지는 안 돼요. 전달자가 되지 않았다면 전 이 땅의 여러 지역과 나라 사이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줄 몰랐을 거예요. 거대한 공간승기 거리가 교류를 어렵게 해서 다양한 문명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자라난 거죠. 그러니 누군가 이러한 국가와 지역 사이에 다리 놓기를 시작하면 격렬한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이러한 변화에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겠죠. 누군가는 소극적으로 옛 모습을 지키고 또 누군가는 혼란스러운 시국을 틈타 개인적인 이익을 꾀할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구도를 바꾸는 행위 자체는 분명히 긍정적일 거예요. 이건 마운틴 대시 로지스틱스의 꿈이자 전달자로서 제 꿈이기도 해요. 전 근위국 충격이 된 걸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용문의 치안을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전 용문을 건설하는 힘도 갖고 있어요. 마운틴 커머스 무역과 협력하는 게 바로 제 카드예요. 미래의 용문 경제 시장에서 글로벌 무역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될 거라고 믿어요. 다들 할아버지 뒤를 쫓아다니며 유산을 노릴 때 전 제 방법으로 용문 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새로운 질서를 주도할 거예요. 저는 노을이 아무리 찬란해도 새로운 태양은 결국 뜨기 마련이니까요. 러상트, 제대로 녹화했어? 네. 어서와요스. 방금 말씀하신 건 이 녹화 영상은 나중에 영문으로 보낼 거야. 그 늙은이가 노멀리바라는 표정을 직접 보겠으면 대충 어떨지 상상은 돼. 그러고 나서 내 카드가 다 정지되어도 이상하지 않을 거야. 정말요? 그럼
우린 여기에 구속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네가 돈 좀 빌려줄래? 신상 사기꾼에서 한몫 제대로 땡겼잖아. 아, 그게 스와야 씨한테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면 농담이야. 내가 가져온 현금으로도 이번 휴가를 끝까지 즐기긴 충분해. 다른 골칫거리는 용문에 돌아가서 다시 생각하자. 자, 이제 정말 일이 다 끝났으니 정식으로 휴가를 즐겨보자고. 파라솔은 필요 없겠지. 다 설치하고 나면 어두컴컴해질 텐데 거를 햇볕이나 있겠어? 그래도 전에 기합할 때 쓴 그린 꼭 설치해야지. 거의 1년 동안 노점을 안 열었지만 오늘은 분명 인기 만점일 거야. 개찌렁이 다리? 지금은 구할 수도 없잖아. 저번에 박람회에서 팔길래 내가 조금 쟁여놨지. 기타 뒤에는 냉장고 안에 있어. 정말 너무 잘됐다. 톰 할아버지, 아이스크림을 더 옮겨왔어요. 더 도와드릴 게 있나요? 정신없이 바쁜데 이렇게 많이 도와주다니 정말 고마울 따름이야. 꼬마 아가씨, 자, 아이스크림 하나 먹어. 감사합니다. 바비큐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건가? 파티를 하려는 거네. 무슨 파티? 난 못 들었는데. 이사하기 전에 상가 사람끼리 모이는 거야. 다음에 언제 또 가게를 열고 만나게 될지 모르잖아. 다들 화재와 안전에 주의해주세요. 저녁이 되면 바닷가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더 도울 일이 있다면 제가 최선을 다해 도울게요. 당신은 스와예스와 같이 휴가를 보내러 온 거 아닌가요? 며칠 지내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 하모니카는 얼마예요? 마음에 들면 그냥 가져가. 교재가 필요한 거면 돈을 조금 받아야겠는걸? 난 원래 악기를 사가는 사람이 꼭 연주할 수 있게 하거든. 하모니카를 불 줄 아세요? 하모니카를 불면 어떤 느낌인가요? 물론이지. 하모니카를 부는 느낌이 말이지. 바람이 나뭇잎을 사락사락 흔드는 것 같기도 하고 모래성 위에서 바닷물이 모래와 자갈을 치는 것 같기도 해. 이게 바로 하모니카의 느낌이야. 이따 고기 굽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서 내 기타 연주를 시작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을 거야. 자, 아무거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들고 와. 내가 구워줄 테니까. 잠깐! 저번에 이사하다가 남은 장신용 테이프가 있는데 그거 가져올게. 잠깐만, 나도! 애니스, 이 물건들을 파티가 열리는 곳으로 가져다 줘. 와, 이건 엄마가 아끼는 술들이잖아. 손이 엄청 큰데? 이 상가와 예시의 스타즈는 작별 선물이라고 치자.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언젠가 화산에 분할 거라고 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해변을 떠나서 이동도시에 새로운 집도 생겼네. 집은 언젠가 철거되기 마련이야. 위험했고 견고한 이동도시라고 해도 누가 더 오래 살 수 있는지 화산이랑 경쟁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제 화산을 끼어내라고 하니 시에스타도 더 이상 늦잠을 자고 있을 순 없겠지. 이동도시와 함께 몸을 움직여야 해. 완전히 받아들였나 보네. 그런데 왜 계속 이 가게를? 받아들이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이별을 피할 수 없다는 건 잘 알면서도 작별 인사는 잘 준비해야 하잖아. 난 늘 이해가 되지 않았어. 내가 어디에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지. 혹시 내가 떠나면 난 네 나이 때 그런 번거로운 생각은 하지 않았어. 머리에는 온통 다양한 곳에 가서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고 로컬한 음악을 하며 현지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걸 노래로 엮으려는 생각뿐이었거든. 너도 알다시피 나와 척은 그런 나라 속의 시에타에서 만났잖니.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운 순백 여사를 보고 싶었는데 해변과 화산 사이를 몇 달 동안 어슬렁거려도 결국 보지 못했어. 계속 그 전설을 찾아
시에스타를 떠나려던 그때 옛 시에스타 패션가의 어느 모퉁이에서 고래 잡는 나귀를 발견한 거야. 그래서 일단 시에스타에 머물기로 하고 술집을 열었지. 적은 여행을 계속하고 난 남아서 네가 어떻게 크는지 보기로 했어.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야. 정말 잘 살아주었구나. 널 발견하지 않았다면 순백의 하사는 계속 전설 속의 이름은 남았을 거야. 그 뒤에 우리는 또 루트와 리브를 입양했어. 너희는 조금씩 자라났고 잘 웃던 넌 그 미소를 점점 잃어갔지. 하지만 상품 박람회 날 가게의 서프브리가 모두 사라지고 너희가 운천물에 홀딱 다 젖었는데도 넌 정말 즐거워 보이더라. 솔직히 말해서 나로 참 기뻤어.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 적당한 변화로 가족이 예전처럼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이것도 좋은 일이라고. 난 순백의 산보다 너희가 더 소중하거든. 그리고 순백의 산 재건이 끝나면 난 계속 주저거리니까 친구를 더는 못 빠지겠나 보다. 애니스, 얼른 사람들한테 술을 갖다 줘. 괜찮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여기 남든 아니면 시에스타 바깥으로 나가든 계획이 생기면 실행하도록 해. 네 엄마가 젊었을 때처럼 말이야. 기타들이 느슨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네가 부르고 싶은 곡을 연주할 수 없잖아. 애니스. 에이에 파드레스, 왜 사람들이랑 같이 안 어울리시나요? 전 춤을 잘 못 추거든요. 음악에 리듬을 타는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럼 제가 같이 있어줄게요. 같이 얘기를 나눠요. 저번에 당신이 진찰 받으러 와서 환각으로 어린 양이 보인다고 했을 때 전 그냥 광석병을 일어난 환각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저도 분명히 봤어요. 작고 따뜻한 어린 양이 저 가슴에 얼굴을 대고 신장 소리를 들었거든요. 전 확실히 보고 느꼈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엄마 생각이 났거든요. 전 한 번도 엄마를 본 적이 없는데 말이에요. 에이야 파들레스, 그날 본 어린 양은 대체 뭐죠? 전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전 엄마의 방어복을 입고 어린 양 2마리와 밤새도록 놀았죠. 어린 양들은 제게 수많은 이야기도 해주었어요. 아주 익숙한 꿈이었어요. 어린 시절 엄마 아빠와 같이 있을 때처럼요. 조금 먼 곳에서 갑자기 불꽃이 터졌다. 하늘은 아직 어두워지지 않았고 연기는 긴 꼬리를 남겼다. 몰래 불꽃 터뜨린 아이들은 깔깔거리며 멀리 뛰어갔고 그 뒤에는 웃으며 아이들을 혼내는 부모가 뒤따랐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 이렇게 놀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은 모든 시간을 화산에 쏟으셨고 저도 화산을 좋아하게 됐죠. 그날 이후로 계속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두 분은 아직도 화산에 오르고 계실 거라고요. 어쩌면 저희 엄마도 아직 좋아하는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헤이의 파들레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요 며칠 계속 그 어린 양을 다시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면 방금 당신이 말한 것처럼 어린 양의 꿈을 꾸는 것도 좋고요. 당신은 그 어린 양을 다시 본 적 있나요? 아니요. 그 아이가 제가 본 마지막 어린 양이었어요. 이봐 아가씨들, 거기 앉아만 있지 말고 와서 바비큐 좀 먹어. 사장 언니가 구운 바비큐는 정말 맛있어요. 아이야 파딜레스, 저번에 시에스타에 왔을 때도 먹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저번에 왔을 때는 셀런스가 잔뜩 화난 상태였잖아요. 아이 참, 그게 언제전인데 얘기하지 마요. 에이야 파딜레스, 이번에 와보니까 시에스타는 어떤 것 같나요? 지난번보다 더 여유롭고 로맨틱해졌어요. 아들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앞으로 자주 시에스타에 놀러오세요. 언제든 환영할게요. 그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이 함께 노력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시에타를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황무지에 서서 다라 쪽을 바라보았다. 어렴풋이 화산의 모습이 보였다. 화산은 언제 분화할까요? 그때가 되면 또 할 일이 엄청 많아지겠죠. 네, 그때가 되어도 저희는 잘 해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린 양을 다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보세요, 켈러 선생님. 네, 지금 바로 갈게요. 왜 그래요? 화산을 관측하는 데이터에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럼 화산이 더 일찍 분화하는 거예요? 화산 데이터는 원래 불안정해요. 평범한 데이터 오류일 수도 있지만 정말 문제가 발견되면 방송으로 모두에게 알려줄 거예요. 실러 선생님, 그렇게 되면 부탁할게요.